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.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. 미국은 고, 한국은 스탑? 끝에 물음표입니다. 오늘 하는 기준금리 결정.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이제 중요하다는 건 저 같은 경알못인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경제 뉴스에 관심이 더 쏠리는데요. 우선 4시간 전쯤에요. 미국에선 다음 기준금리 향방을 가늠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2월 의사록이 공개됐고요. 1시간 반 정도 후면요. 한국은행이 우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. 자, 미국 의사록 내용부터 또 우리 기준금리 전망까지 그리고 증시 영향까지 깔끔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.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새벽에 공개된 그 FOMC 2월 의사록 내용부터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. 2월 1일에 있었죠. 네. 2월 FOMC 회의, 그때 있었던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나라는 게 바로 연준 의사록의 내용인데요. 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긴축적이었고요. 연준은 절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. 아직까지 물가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. 네.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뭐 곳곳에 나와 있었던 연준 의사록이었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뭐 거의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제 미국은 고용 노동 시장이 아직도 좋습니다. 뭐 실업률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었죠. 네.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더 긴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. 뭐 이런 것들을 재확인했던 그런 의사록이었습니다. 그럼 이 워딩만 보면 금리 인상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3월 달에 또 이제 금리를 결정할 텐데 미국이 네. 그럼 뭐 오른다고 봐야 되나요? 어떻게 될까요? 3월에는 일단 무조건 금리 인상은 확실해지는 거고요. 네. 그 폭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네. 그동안의 좀 추이를 볼까요? 이제 네. 미국이 아주 가차없이 그동안 뭐 작년 한 해는 금리를 쭉쭉쭉쭉 올렸었죠. 네. 거의 제로 금리였었습니다. 작년 초에는 이게 이제 4.75까지 왔는데요. 자, 이번에 연준 의사록을 좀 보면 여기 4.5에서 4.75를 올렸을 때 바로 직전이었었죠. 네. 우리는 만장일치로 0.25% 포인트를 올린 줄 알았는데 이 중에 2명은 13명 중 2명은 아니다. 이참에 더 가야 된다라고 해서 빅스텝을 주장했다는 것도 이번 의사록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었고요. 네. 자, 또 하나가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또 직전에 나왔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원하는 만큼 안 떨어졌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3월 22일에 있을 3월 FOMC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. 당초에 올 1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0.25%포인트, 이제 파란색입니다. 이렇게 되겠지라는 게 지배적이었었는데요. 네. 자, 이 빨간 게 항상 위험하잖아요. 네. 빨간 거 뭘 의미하냐? 위에 보시면 0.5%포인트. 빅스텝. 빅스텝입니다. 그러니까 3월에 이제 아예 0.25가 아니라 시장은 0.25를 보고 있는데 바로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어라는 그 전망이 지금 거의 25%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. 아하. 이런 점들이 뭐 최근에 증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. 다시 한번 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다음 달에 오를 것은 거의 확실한데 그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좀 관망 포인트네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가 또 항상 이럴 때 어떻게 될지를 또 막 좀 외신들도 주목하고 저희도 뭐 새벽에 주목을 했는데 네. 보니까 뉴욕 증시가 좀 급락을 했어요. 처음에 급락했다가 좀 진전되면서 혼조세로 끝났습니다. 네.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고 보세요? 그렇죠. 이 의사록 보면 네. 그 전날에도 충격이 있었고요. 시장은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었는데요. 네. 나스닥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? 나스닥만 거의 여기입니다. 오후 2시경 이제 의사록이 확인되고 급격하게 무너지는 듯 하다가 네. 어쨌든 시장을 멈춰 세웠고 끝은 뭐 소폭이기는 하지만 이제 강보합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. 네,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올랐다가 정점 찍었다가 오후 4시 장 무너지는 마감세. 듯 하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올랐었고요. 네. 또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 금리도 치솟다가 일단 떨어지는 채로 마감을 했거든요. 자, 이런 것들은 왜 이랬을까? 첫 번째가 이 전날이었었죠. 이제 엊그제 시장이 큰 폭으로 먼저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. 먼저. 그래서 선반영에 대한 충격이 있었다는 게 볼 수가 있겠고 네.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3월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입니다. 0.25%포인트 올릴 줄은 알았는데 네. 이 빅스텝을 이게 밟을까 봐 좀 두려운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3월 22일 이전에
한 번의 관문이 더 있거든요. 3월 14일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 이제 연준 의지도 알았어. 물가도 잡기도 어려운 것도 알았어. 그러나 한 번만 더 보자. 3월 14일에 2월 물가를 봐서 2월 물가가 급격히 떨어진다면 또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에는 반영됐다. 이렇게 아. 보여집니다. 야,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뭘 챙겨봐야 되는 거군요. 자, 근데 이제 미국은 어쨌든 아까 그 워딩만 보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, 이제 폭이 문제인데 올릴 것은 확실하니까요. 그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오늘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후에 네.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해서 아마 발표를 할 텐데요. 네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근데 시장 전망부터 말씀드릴게요. 이제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곳이 중앙은행이죠. 거기서는 네. FOMC 회의를 하고요. 우리는 한국은행입니다.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, 금통이라는 곳에서 통화정책, 이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. 네. 현재까지 우리도 작년 안에 가파르게 올려서 3.5%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기준금리는 연 3.5. 네. 그리고 오늘 한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이제 결론이 나게 될 텐데 현재 시장의 다수설, 이제 채권 전문가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베이, 인터뷰를 해서 나오는데요. 네. 한 10명 중 6명, 10명 중 뭐 7명 정도는 동결할 거야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.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해당 국가의 경제 체력을 보고 인상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체력이 나쁘면 인상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. 또 하나가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제 발언 중에서 물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, 긴축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살짝 지나가는 이제 말로 이미 긴축적인 수준까지 왔다. 한국의 통화 정책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런 뉘앙스를 보고 또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를 보면 아 이번에는 올리지 못할 거야라고 시장 또 채권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동결에 약간 힘이 실리고 있는데 그 정답은 이제 곧 나오겠네요. 그럼 나옵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또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의 격차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우리 금리가 현재까지 3.5%고 미국 금리가 4.75. 그러니까 현재 차이는 1.25%포인트인데요. 네. 이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. 오늘 뭐 따라서. 그러면 이게 뭐 우리 경제에 괜찮은 건가요? 그렇죠. 벌어지면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. 우리가 뭐 미국의 연준을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. 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네.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. 아주 쉽고 단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금리가 높고 우리가 낮으면 돈들은 다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겠죠. 그러면은 자금 고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역전이 되더라도 항상 일정 폭을 두고 따라갔던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. 네. 자 보시죠. 우리는 현재 3.5%입니다. 그 기준금리가. 네. 미국은 4.75. 근데 미국은 3월 FOMC 회의에서 0.25든 0.5든 무조건 올리죠. 네. 그럼 이제 5%는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. 네. 근데 만에 하나 우리 한국은행이 이번에 올리지 않고 그냥 둔다면 이게 지금 현재가 1.25%포인트인데 1.5 나아가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낮은 이런 상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동결해도 괜찮아?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. 아마 2주 전, 3주 전만 하더라도 동결해도 그런가 본다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.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율 부분입니다. 이제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면서 네. 원달러 환율이 뭐 1,210원 굉장히 안정되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솟구치고 있거든요. 여기 2월 7일, 2월 9일 저기 16원 보이시죠? 네네. 그러다가 이제 튀어오르서 벌써 1,300원 때도 넘어섰습니다. 다시 또 오랜만에 1,300원 돌파를 보네요. 예,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것들이 확인된다면 또 이와는 별도로 최근 우리 무역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. 지금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달러를 벌어들이기는커녕 186억 달러 적자입니다. 이런 것들이라면 실은 환율이 다시 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해서 저는 제 생각은 네. 한국은행이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한다면 또 우리 앞으로 공공요금 오르죠. 네. 또 당장 다음 달에 소주 가격 오르죠. 4월에 맥주 가격 오르죠. 난방비 올랐죠. 그렇다면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제압 차원에서도 좀 인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.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1시간 반 후에는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새벽에 그 FOMC 의사록이 또 반영을 해서 뭐 좀 협의를 하실 테니까 네. 지켜봐야겠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가정의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네. 우리나라 증시는 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?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습은 이런 겁니다.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. 네. 우리가 인상을 하면 이게 악재로 느껴지잖아요.
근데 시장이 정말 제대로 된 상승을 하려면 오히려 오늘 인상을 하고 그 인상을 바라본 채 시장이 밟고 상승을 하는 이게 실은 주식시장이 가장 원하는 그런 모습이고요. 우리가 이제 막 금리 인하를 기다리잖아요. 근데 과거 역사상 보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이 막 간 적은 없어요. 이게 역설적인 건데 금리를 낮췄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라든가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낮추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뭐 당장 오늘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바라는 모습은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네.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. 네. 동결하더라도 뭐 증시 안 빠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렇죠.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모르는 거니까요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